안세영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7년에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녀는 팀에서 막내로서 지난 7년 동안 선배들의 라켓줄을 교체하고 방 청소와 빨래 같은 잡무를 도맡아왔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선후의 관계가 실제로 국가대표 배드민턴 팀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팬들은 이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정보는 국내 주요 스포츠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발굴되었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의 진실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안세영은 더 이상 국가대표팀에 소속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개인 훈련을 위해 해외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내에서 단식 모드로 함께 훈련할 파트너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은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여러 단식 선수들이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훈련한 결과 성적이 향상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안세영은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도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안세영이 원하는 대로 개인 훈련을 한다 해도 국제대회에서는 여전히 한국 대표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개인 후원 문제도 안세영의 요구에 따라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안세영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협회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혼란스럽고 강압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현재 공경에 빠진 인물들 중 하나는 여자 단식 코치인 성지연이며 또 다른 인물은 협회의 소속 선수인 김가은입니다. 성지연 코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09년에 태극마크를 달고 활동을 시작하여 2017년에는 세계 랭킹 2위까지 오른 한국 여자 단식의 대표적인 선수였습니다. 작년부터 그녀는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안세영, 김가은을 지도하는 여자 단식 코치로 변신했습니다. 특히 성지연 코치는 안세영이 활약하던 시절부터 가장 오래 함께한 선배로 유명합니다. 반면 1998년생인 김가은은 상대적으로 어린 후배인 안세영과 오랜 기간 동안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선수촌에서 긴 시간 동안 함께 훈련하며 서로의 연습 상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김가은은 안세영과 함께 여자 단식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특히 삼성생명 소속으로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가까운 동료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한편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혼합 복식 및 여자 복식 선수들의 이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나은과 김은호가 혼합 복식에 출전했으며 김소영과 공희용, 이소희, 백하나가 여자 복식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안세영의 국가대표팀 탈퇴 의지는 파리에서 더 이상 기존의 선후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안세영은 국가대표팀을 떠나 개인 훈련을 통해 국제대회 참가를 허락받기를 요청했습니다. 안세영의 용기 있는 발언이 업계의 선배 선수들뿐만 아니라 감독, 코치진, 체육협회 회장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뭉쳐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안세영을 비판하고 몰아붙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중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논란과 관련하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자신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세계선수권 대회 참가 당시 배드민턴 협회는 선수 6명이 출전하는데 임원진이 8명이나 동행했으며 게다가 선수단은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 임원들은 모두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구나 세계선수권 대회를 위해 배드민턴 협회가 작성한 예산서에는 감독과 선수들이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 원칙적으로 임원 전원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더욱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선수들은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하고 임원들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잘못된 정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예산 확보가 충분할 경우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임원들의 항공기 탑승 기준은 규정에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세영과 소통하려 했으나 그녀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안세영을 비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안세영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서툴렀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기흥 회장은 체육회 회장으로서 삼선 연임을 원하여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동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체육단체장이나 임원이 삼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체육회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이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이기흥 회장의 삼선 도전이 더 쉬워졌습니다. 체육회 측은 이러한 정관 개정이 합리적인 조직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통해 체육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체육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은 이기흥 회장입니다. 삼선 도전을 위한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점에서 지금의 타이밍에 안세영을 의도적으로 언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선 제한 해제와 더불어 대한체육회 분석 능력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번 대회를 앞두고 대한체육회는 각 종목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며 금메달 5개, 양궁 3개, 펜싱 2개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미국 데이터 분석업체 그레이스 노트는 대회 개막 전에 한국이 금메달 9개로 1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출전 선수는 총 144명으로 이는 한국이 1976년 몬트리올 대회에 출전한 이후 최소 규모의 선수 단위였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이번 올림픽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국내 올림픽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단은 개막 사흘 만에 목표치를 달성하며 감동적인 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팀이 해병대 훈련을 거치며 원팀 코리아 분위기가 형성된 결과라고 자신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15개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 400여 명을 경북 포항 해병 1사단에 입소시켜 2박 3일간 원팀 코리아 캠프를 강행했는데 그것이 힘이라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스포츠계에서는 대한체육회의 잘못된 예측을 무능함의 결과로 보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낮춘 평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종목별 현황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올림픽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메달 5개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대한체육회의 정보력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일부는 목표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의 부흥을 강조하며 문화체육관 광부와 대립해왔는데요. 한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중시하는 흐름에 반발해 온 대한체육회가 파리 올림픽을 기회로 사마 엘리트 체육의 위기를 과장하여 지원을 더 받으려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세계에서 탐욕과 부정행위에 관한 이야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장이 모든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최근 배드민턴 팬들 사이에서는 김 회장이 배드민턴 셔틀콕까지 착복했다는 소식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배드민턴 연맹의 수장인 김태규 회장은 유명 선수 안세영과 후원사 요넥스 간의 계약 조항을 악용해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김 회장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연맹의 재정관리 투명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스폰서인 요넥스와 김태규 회장이 맺은 페이백 합의에 따르면 김 회장은 사용된 셔틀콕의 30%를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요넥스가 제공한 셔틀콕은 배드민턴 승강제 리그, 청소년 클럽 대회, 여학생 배드민턴 교실, 그리고 국가 공모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 회장은 약 2억 원 상당의 장비도 챙겼으며 총 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그의 주머니로 들어간 셈입니다. 이러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장부에 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 없던 일이니 김 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냐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40% 지급받았지만 지난해부터 30%로 줄어들면서 더욱 기분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관례로 굳어지면 불법 행위도 거리낌 없이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협회 내부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관례가 계속해서 제보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이렇게 얻은 물품들을 자신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단체나 지역대회에 밀어주기를 했습니다. 대회를 성대하게 자주 개최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사위원 평가에서 30%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이 밀어주는 선수를 끌어올리는 것도 쉬웠습니다. 이로 인해 협회장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과한 욕심과 시대에 뒤떨어진 행동으로 인해 많은 빈틈을 드러냈습니다. 증거가 조금만 드러나도 쉽게 나올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페이백과 관련된 정보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계속 제보되고 있으며 현재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스폰서십 계약에서 페이백이 이루어진 점과 이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점, 그리고 회장이 협회의 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협회는 선수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기존 조항들을 자의적으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최근 안세영 선수의 연봉과 스폰서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대로 운영되던 포상금 제도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선수 시절 벌어놓은 돈이 많으면 은퇴 후에도 불편함 없이 지내기 위해 미리 기강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올림픽을 2달 앞두고 협회는 국가대표 운영 지침 규정을 심사하며 대표팀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 열포상 조항을 삭제했는데 당시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이후의 발언을 예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보기 차원에서 괘씸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회와 충돌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개정 전 조항에 따르면 협회 후원사에서 지원한 국가대표 후원금의 20%를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성과비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연예 지도자와 선수 간 일, 구 비율로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차등 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의 20%를 감독과 선수 간 일, 구 비율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으며 시대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개인 후원 규제에 대한 선수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후원금의 20%는 연간 약 2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금액조차 차등 분배되었습니다.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 나누어지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사실상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폐지한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김태규 회장은 제31대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러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협회의 후원금 조정에 따른 재정 운영 악화를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손익 계산서를 살펴보면 이 설명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던 협회의 영업이익은 2020년 약 2억 원에서 2021년에는 5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어서 2022년에는 7억 8,800만 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익은 늘어나고 있지만 후원금을 선수들과 함께 나누고 싶지 않다는 것이 진실인 셈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협회는 그 당시 선수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조건을 추가하면서 개인 후원 조항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협회의 후원사가 아니라면 같은 업종에서의 개인 후원이 가능했지만 새 조항에서는 개인 후원의 위치를 오른쪽 목하라 한 개로 제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배드민턴 협회가 선수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휘두르는 장사꾼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이에 팬들은 배협에 많은 이사가 있었는데도 기부금과 후원금을 모을 생각은 못하고 장비 스폰서에 기대어 있는 것이 가장 실망스럽다. 이 사진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선수들에게 충분한 포상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지원금이 240억이고 스폰서로부터 받은 금액이 80억 있는데 자립도가 전혀 없고 올림픽 종목도 아닌 자전거 협회보다도 기부는 안 하면서 임원이 40명인 게 협회의 현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 협회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맞서 싸우며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러자 배드민턴 협회는 더욱 비열한 수단으로 안세영 선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약 7년 동안 대표팀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고루한 관습으로 안세영 선수를 길들이려 한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던 2017년에 처음 국가대표로 뽑힌 안세영은 7년 동안 팀에서 막내 역할을 해야 했으며 선배들의 끊어진 라켓줄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방 청소와 빨래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거 군대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며 요즘은 군대에서도 이러한 악습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도 배드민턴 협회의 규율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합니다. 최근 내부 CCTV에 군대 문화를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 찍혀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됩니다. 소문만 무성하던 군대 문화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히 사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하기도 어려운 경쟁 속에서 이런 불합리한 환경은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비인기 종목일수록 이러한 문제가 더 두드러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의식이 높아지고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에 이런 가혹 행위는 폭력적인 악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식으로 인해 진땀을 빼고 있는 곳은 배드민턴 협회만이 아닙니다. 배드민턴 협회를 적극 지지하고 해병대 문화를 찬양한 체육회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체육회는 선수들의 성적 향상은 해병대 훈련 캠프의 정신 수양 덕분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세웠고 상하복명의 수직적인 문화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계 전반의 군기 문화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비판이 일어나며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체육회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배드민턴 협회보다는 비교적 상황이 나은 것으로 보였지만 배드민턴 협회는 안세영 선수가 다가올 국제대회에 불참을 선언하며 더욱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대회 성적은 차치하더라도 스폰서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안세영 없이 후원하는 것은 가치가 반감된다. 우리나라에서 배드민턴이 대중적이진 않지만 안세영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녀를 후원함으로써 얻는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은 어마어마하다. 안세영이 국제대회에 나오지 않으면 대회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랭킹 13위인 신두 선수도 연간 100억 원에 달하는 스폰서를 받는 이유는 기업이 그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즉, 스폰서들은 협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를 지원하며 안세영 없는 배드민턴 협회는 후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상황이 점점 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문체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